파트 2로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양도세 한번 살펴볼 건데, 양도소득세는 6가지 이제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6가지 세제 혜택 중에서 우리가 이 양도소득세를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때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 어떤 요건을 준수해야 되는지 공통사항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주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세제 혜택 이렇게 적용받을 수 있어요. 먼저 비과세와 관련된 거 2가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가장 큰 혜택이죠. 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은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 1년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안 해도 된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두 번째는 임대주택 위에 내가 2년 거주한 주택 요거 팔 때 임대주택이 있지만 비과세 혜택 줄게.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중과세와 관련된 거. 물론 지금은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가 되고 있고 서울도 거의 대부분 지역이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제가 됐잖아요. 지금 조정 대상 지역 어디죠?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곳입니다. 그러니까 4곳이 내년까지는 중과 유예가 돼요. 그럼 5월 9일 내년 이후에 더 이상 중과 유예 기간이 연장이 안 된다. 그렇게 된다 하면은 4곳은 중과가 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비조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과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었을 때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는데 비조정이 있으면은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해도 중과를 배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실익이 솔직히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장특공제와 관련된 거, 토지 건물로서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은 보유 기간에 따라서 2%씩 양도 차익에서 빼주거든요. 그거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관련돼서 2가지 혜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추가 적용이에요. 플러스 알파 해줄게. 두 번째, 특례 적용.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하고 양도하면은 내가 50% 빼줄게. 70% 빼줄게. 굉장히 큰 혜택이죠. 이게 이제 장특공제와 관련된 혜택. 감면과 관련된 거. 감면은 내야 될 세금에서 빼주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혜택이죠. 양도소득세 100% 감면. 그러면 내야 될 세금에서 100%를 빼준대요. 비과세와 맞먹는 굉장히 큰 혜택인데 감면 금액의 20%는 세금으로 내. 결론적으로 한 80% 감면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6가지 혜택을 적용받으려면은 가액요건과 면적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이 세제 혜택마다 어떤 거는 가액요건 필요 없고 면적요건도 필요 없고 어떤 거는 가액요건만 요구하고 있고 어떤 거는 가액요건과 면적요건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살펴볼 건데, 그럼 가액요건은 뭡니까? 가액요건은 임대 개시일 현재 6억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임대 개시일을 갖고 판정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이 주택 공시가격이 뭐 6억 원이 넘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면적 요건은 취득부터 양도할 때까지 전용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된다. 근데 이 면적 요건을 요구하는 거는 요 2가지 혜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가액 요건과 면적 요건이 요구된다. 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혜택이 뭐냐면 임대료 증액 제한이라는 겁니다. 임대료 증액 제한, 원래는 양도소득세 6가지 혜택 중에 2가지에만 이 임대료 증액 제한 준수해라는 게 붙었었거든요.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부터 준공공 임대주택 아니면은 장기 임대주택으로 얘네 등록을 해야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정도에 이제 등록하신 분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증에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준공공 임대주택을 만들면서 너네 등록한 이후부터 5% 증액 제한 준수하면은 요 세제 혜택 줄게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이때 등록을 했었죠. 근데 나머지 세제 혜택은 얘는 5% 증액 제한을 준수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세제 요건이 강화되면서 언제 신설됐냐면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분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별로 5%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되는 시점이 각각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5%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되는 이 두 개 세제 혜택 말고 나머지 언제부터 준수해야 됩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봤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처럼 2019년 2월 10일 이후에 등록하는 임대차 계약분부터 적용하면 되는데 얘를 기준으로 그 다음번부터 준수하면 된다. 그러니까 한 바퀴 텀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임대료 증액 제한과 관련돼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많이들 혼동하고 있으니까. 임대료 증액 제한, 민특법에서 임대료 증액 제한이 따로 있고, 소득세법에서 임대료 증액 제한이 따로 있고, 조특법에서 임대료 증액 제한이 따로 있어요. 먼저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임대료 증액 제한은 공적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5% 준수해.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적용할 거야. 근데 민특법에서는 임대료 증액 제한을 언제부터 준수하라겠죠? 최초 임대료. 이거를 각각 섞으려고 하지 마세요. 각각 구분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소득세법. 아까 처음부터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하라는 그 규정 말고 나머지 세제 혜택. 얘네들은 2019년 2월 10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분부터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요거를 준수를 못했다. 아까 민특법에서는 준수 못하면 과태료 대상이죠. 소득세법에서는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거겠죠. 이미 세제 혜택 받은 거는 토해내야겠죠. 조특법, 아까 준공공 임대주택이 태생하면서 만들어진 세제 혜택, 이 두 가지거든요. 얘네들은 언제부터 준수해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시점 이후부터 준수해라. 이거 준수하지 못하면 세제 혜택 안 줄게. 그렇기 때문에 각각 법에 따라서 기준 임대료가 다르고 또 임대료를 준수해야 되는 시점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특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은 법 소정 임대기한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몇 년, 의무 임대기한이 몇 년이에요? 민특법상 다 다를 거예요. 왜? 만약 2005년도부터 13년 사이에 등록했다. 얘는 임대사업자 등록 중에 매입 임대주택으로만 기재가 됐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명칭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매입 임대주택. 얘는 몇 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가다가 2013년도에 준공공 임대주택이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세제 혜택을 아까 두 개를 만들죠. 그러면서 얘를 10년짜리로 만듭니다. 그럼 두 개로 이원에 돼서 오다가 2015년도에 민특법이 이제 개정됨으로써 얘 이름을 바꿉니다. 매입을 단기, 준공공을 준공공 그대로 가요. 그러면서 5년짜리를 의무임대기한을 4년, 10년짜리를 8년으로 단축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매입임대주택이나 지금의 단기나 똑같아요. 준공공은 그대로 갔고 그러다가 2018년도에 또 바꿔가지고 이 단기 이름을 단기 민간, 준공공을 장기 일반 민간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준공공이나 장기 일반 민간임이나 똑같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임대 기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러다가 2020년 8월 18일 날 한번 뒤집었죠. 그러면서 단기 없애고 장기를 10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이 임대 기간 중에서 나는 몇 년 민특법상 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등록했는지에 따라 달라요. 보통 우리가 장기로 하면 한 8년으로 많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 내가 이 시점에 등록을 했어. 그럼 몇 년짜리예요? 10년짜리예요. 그러니까 10년짜리 장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민특법 얘기.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기한은 별도 규정돼 있어. 세제 혜택별로. 그래서 6가지 세제 혜택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주 요건과 관련돼서는 4년, 8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단기로 등록했으면 4년, 장기로 등록했으면 8년. 자꾸 요걸 갖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얘는 얘, 얘는 얘.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거주주택은 언제 등록했는지에 따라서 5년, 8년, 10년. 양도세 중과 배제도
언제 등록했느냐에 따라서 5년, 8년, 10년. 추가 공제는 6년 이상 임대하면은 2%씩 추가해 줄게. 그러니까 6년 이상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 얘는 8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70%. 양도세 100%는 10년 이상 무조건 끌고 가야 된다. 이 요건을 충족했을 때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은 언제 등록했는지에 따라 이렇게 준수를 해야 되는 거고, 세법상 세제 혜택은 세제 혜택별로 해가지고 뭐 4년, 6년, 8년, 10년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기산을 해가지고 이 임대기간을 준수해야 됩니까? 이것도 각각 봐야 됩니다. 민특법은 언제부터 시작하죠? 둘 중에 늦은 날. 거의 대부분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했기 때문에 언제로 보면 돼요? 임대 개시. 이날로부터 이제 자동 말소되는 시점이 기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세법은 틀리죠. 세법은 뭐가 개입돼요? 세법의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은 지자체만 등록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도 등록해야 되죠? 세무서. 그러니까 뭐가 도입돼요?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증. 셋 중에 늦은 날. 각각 기산 시작하는 시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무임대 기간 중에 임차인이 나갔어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공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실 있으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공실에 대해서 공실이 있으면 세제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공실과 관련돼서는 아까 6가지 세제 혜택 중에서 이 2가지는 아예 없고, 요 3가지는 3개월 이내 공실은 의무임대기간에 산입한다. 요 규정밖에 없어요. 그리고 양도세 100% 감면은 6개월 이내 공실기간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만 규정되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공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양도소득세 6가지 세제 혜택의 의무임대기간은 원칙, 통산해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서 임대기간이 3개월이 공실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3개월을 더 임대해라. 그래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임대기간이 끊기면 어떻게 됩니까? 끊긴 거 채우면 되죠. 근데 유독 하나, 양도세 100% 감면. 얘는 끊기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 6개월까지는 인정해 줄게. 6개월 넘어서 끊기면 안 돼. 무슨 얘기예요? 다른 혜택은 6개월이 설령 넘는다 할지라도 의무임대기간을 6개월 채우면서 총 기간을 채우면 다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 양도세 100% 감면만큼은 6개월의 공실이 있으면 못 받는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임대주택을 나중에 매도할 때 어떤 세제 혜택을 받아야지, 받을 거지, 거기에 따라서 가액 요건이 적용되는지, 면적 요건이 적용되는지, 의무임대기간은 몇 년인지 각각 별도 판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민특법이 개정돼 가지고 2020년 8월 18일부터 단기로 등록한 모든 주택하고 장기로 등록한 아파트는 난 의무임대기간 채우려고 했는데 자진말소 자동말소 제도가 시행됩니다. 자진말소는 내가 임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내가 이제 말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말소는 임대기간이 끝나면은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말소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까 기산일 문제 때문에, 즉 민특법은 요때부터 시작을 하고 세법 세제 혜택은 요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얘랑 스타트 시점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진말소했을 때, 자동말소했었을 때 내가 세제 혜택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못 받습니까? 라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결론, 자진말소나 자동말소는 민특법의 개정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받을 수 있다. 대신에 자진말소는 주택임대사업자 입장에서 자진해서 말소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충족해라. 그 일정 요건이 세제 혜택별로 다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요건 적용 배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자진 말소를 했어. 그래도 그 세제 혜택 줄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자진 말소해도 세제 혜택 줄게 대신에 전제 조건이 의무임대 기간의 2분의 1 이상은 임대하고 자진 말소해. 자동 말소는 이미 임대 기간을 충족했으니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다주택 중과 배제, 얘도 2분의 1 이상 임대하고 자진 말소해. 그러면 세제 혜택 줄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 특례 적용 50%나 70%를 받는 거거든요. 50% 받으려면 몇 년 가야 된다고요? 8년. 맞죠? 그러면 8년이면은 모든 주택이 못 받습니까? 받을 수 있는 주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어떤 주택? 아까 10년짜리 있었잖아요. 2013년도에서 15년 사이에 준공공으로 등록한 주택은 몇 년이었어요? 10년. 그 10년짜리가 8년 이후에 자진 말소하면 50%는 적용받을 수 있겠네요. 근데 많이들 얘는 아파트는 아예 못 받아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양도소득세 100% 감면. 예. 자진 말소, 얘는 무조건 10년 채워야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진 말소하면 10년을 갈 수 없기 때문에 못 받는데, 자동 말소는 아까 2013년도부터 15년 사이에 등록한 거는 의무임대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자동 말소되면 얘는 받을 수 있겠네요. 모두 아파트는 못 받는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그 기간에 등록한 주택은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부적인 거는 제가 뒤에서 세제 혜택별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단기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4년 있다가 자동 말소가 됩니다. 자동 말소가 딱 됐어요. 근데 나는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거를 재등록했어. 그럼 지금 재등록하면 몇 년이죠? 10년. 얘는 이제 10년 동안 끌고 가야 됩니다. 근데 끌고 가려는 와중에 누가 팔래, 이 주택을.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럼 이때 나는 예를 들어서 이 단기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되면은 그래도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때 이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는데 이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까? 라는 문제예요. 없어져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세제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여기에서 요건 충족 다 충족했으니까. 그리고 그럼 여기에서 만약 10년 가기 전에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2022년 10월 달에 재등록을 했습니다. 1년 있다가 팔았어요. 그러면 어떤 불이익을 받죠? 이 판 사람은? 그렇죠. 3천만 원 과태료. 왜? 이때 등록할 때 나 10년 갈 겁니다 하고 등록했는데 못 충족했으니까 3천만 원 과태료는 낼지언정, 만약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이다, 내가 다주택을 갖고 있다, 중과 배제는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다. 왜? 여기에서 이미 요건 갖췄잖아요. 없어지는 게 예전에 세제 혜택 부여받은 게 아예 재등록하면서 없어지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것도 이제 많이 5% 증액 꼭 지켰어야 돼요? 그렇죠. 요거는 맞죠. 그 이전 거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건을 다 충족하고 자동 말소가 됐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임대주택을 이제 양도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양도세 신고를 하면서 세무서에 이제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겠죠. 임대주택으로 인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사업자 등록증,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거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 국세 세제 혜택은 항상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도 같이 돼 있어야 적용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도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5% 증액 제한 준수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도 제출을 해야 된다.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요거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거 뭐 크게 제출을 안 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이 중에서 핵심은 이 두 개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임대차 계약서는 오래되면은 분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거의 이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특법에 이제 서식 중에서 임대차 계약 신고 이력 확인서라는 서식이 있거든요. 내가 계약 신고를 그동안 했다고 하면은 이 서식을 물건별로 이렇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언제 임대를 했고, 임대료 얼마 줬고,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변경될 때마다 내가 5% 준수를 했는지 여부가 다 나오기 때문에 설령 임대차 계약이 분실됐다 할지라도 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두 번째 시간에 저희가 봤던 내용은 어떤 걸 봤냐면 양도소득세 6가지 세제 혜택이 있는데 그 6가지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뭐 요건들이 있다. 그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가액 요건, 면적 요건. 근데 특이하게도 이 6가지 세제 혜택은 어떤 거는 이 가액 요건과 면적 요건을 동시에 요구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가액 요건만, 어떤 거는 면적 요건만. 또 어떤 세제 혜택은 이 두 개를 아예 준수하지 않아도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용받고자 하는 세제 혜택이 뭔지에 따라서 나는 어떤 요건들을 준수해야 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5% 증액 제한은 모든 세제 혜택에 대해서 등록한 시점부터 준수해야 되는 건 아니다. 딱 두 개만 처음부터 준수한다겠어요. 어떤 거죠? 조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제 혜택. 장특공제 50%, 70% 특례 적용하고 양도세 100% 것만 처음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부터 준수하는 거고 나머지는 언제요? 2019년 2월 12일 이후 도래하는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그 다음부터 준수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의무임대기한을 준수해야 되는데 자꾸 민특법상 의무임대기한하고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의무임대기한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 세제 혜택은 별도 판정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의무임대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단계로 등록한 모든 주택하고 장기로 등록한 아파트는 자진 말소를 할 수도 있고 자동 말소가 되기 때문에 의무임대기한을 준수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웬만한 세제 혜택은 다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자진 말소하는 경우는 세제 혜택별로 민간임대주택법 의무임대기한의 2분의 1을 경과하고 자진 말소해라 라는 것을 요구하는 세제 혜택이 별도 있다. 라고 이렇게 준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대부분의 사람은 양도세 세제 혜택 또는 종부세 세제 혜택을 적용받고자 거의 대부분 등록했을 거예요. 특히 양도세가 이제 크겠죠. 그러면 나중에 입증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입증서류의 키포인트는 5% 증액 제한하고 의무임대 기간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 임대차 계약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겠죠? 잘 보관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첫 시간이니까 잠깐 10분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